자, 갑니다. 시간 관계상. 자, 이 문제가 왜 질문이 들어왔냐면 이것 때문에 질문이 들어온 거죠. 이게 왜 상문제냐면 이겁니다. 자, 어디서 불편함이 나타나는 거냐면 6개의 문제를 일렬로 나타나는 거니까 일렬로 만드는 거는 그냥 너무나 쉽습니다. 그냥 몇 개냐 지금 6개니까 그냥 이건 6팩이 되겠어. 맞지? 일렬로 나열할 거야. 이해 가셨죠? 그런데 그냥 끝나버리는 건데 그게 아니라 조건을 갖고 있어. C와 D. C와 D가 여기죠. 맞아? 예. 또는 D가 E하고 지금 이웃하게 만드는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물어봤어. 맞아? 이건 되게 간단해. 무슨 말이냐면 자, 하나씩 띄어서 생각합시다. C하고 D를 먼저 나열, 그러니까 C하고 D가 같이 있고 싶어. 이해가? 같이 있고 싶으면 얘를 몇 가지로 놓으라고 했어? 한 가지로 놓으면 돼. 얘를 한 가지로 넣으면 돼. 그러면 이건 문자가 몇 개 되는 거야? 5가지가 되는 거지. 5가지를 나열하면 되는 겁니다. 맞아? 그럼 몇 팩이 되겠어? 5팩이 되겠어. 근데 얘네들이 자리 바꿀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되겠지. 자, 240 하나 나왔어. 한 번 더 할게요. 이번에는 D하고 E도 하나의 문자로 봐. 그럼 똑같은 거니까 또 240이 나오겠지.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둘을 더 해주는 거야. 그치? 그럼 정답은 480이 아니라 얘네 둘이 지금 여기 경우에서도 지금 C하고 D가 D하고 E가 결합되는 경우가 있겠지. 그게 지금 2번이 지금 세워졌단 말이지. 그러면 이 둘 동시에 이웃하는 거를 우리가 찾아가지고 여기서 빼주시면 되겠죠. 그럼 다시 문제를 바꿔낼게. 뭐하고 뭐하고 뭐? C하고 D하고 E가 이웃하면 몇 개인지를 찾으면 되는 겁니다. 맞아? 맞아? 그럼 한번 해보자. C하고 D하고 E, 이 경우 하나 있고 또 어떤 경우 있지? 이 한 가지하고 또 D하고 C하고 E 또 있니? ECD 해볼까? ECD E하고 C, E하고 C는 문제 어때? 안 돼요. 안 되지. 결국에는 이 2가지 경우밖에 없어. 그러면 다시 할게. 얘네를 한 개라고 봐. 그럼 몇 명이 되는 거야 이제? 4명. 그럼 간다. 4팩이 되겠고. 괜찮지? 예. 그리고 얘네들이 자리를 바꿀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다? 3가지. 3가지야? 3가지야? 2가지. 2가지밖에 없잖아. 이해하지? 2가지밖에 없어. 맞아? 그러면 4팩 곱하기 2가 몇이냐? 48. 좋아. 빼세요. 정답은 432. 여기 있다. 문제를 이해를 하고 푸느냐, 문제를 이해하지 않고 푸느냐의 포인트가 여기서 나타난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C와 D, D와 E가 이웃한다. 이 느낌. 자, 스탑 갑니다. 자, 내용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8명의 학생이 있는데 이 조건만 만족하면 되는 건데 양 끝에 의자에는 모두 일반의 학생들이 앉는다. 오케이. 일반의 학생들이 지금 5명 있겠죠. 그럼 일반을 동그라미로 한번 해볼게요. 그럼 간다. 동그라미가 하나, 둘, 셋, 넷, 5명. 그리고 여기에는 반드시 일반 애들이 다 앉았습니다. 절대로 2반 애들이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2반 애들은 선생님이 별표라고 할게요. 왜죠? 별표는 뭐래? 이웃하지 않는다. 그럼 별표는 여기, 여기,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또는 여기도 들어가도 상관없겠죠. 그러면 간다? 무슨 말이냐? 다시 말하면 1학년 일반 애들은 어떻게 우선 나열하고? 순열로 나열하고. 맞아? 순서대로 그냥 나열하고. 그럼 몇 팩이 되겠어? 5팩 그냥 그럼 나열이 됐겠죠. 맞아? 맞죠? 그 다음에 공간이 몇 개 있어? 4개 중에서 몇 개 선택하는 거야? 3개. 4, P, 3입니다. 맞죠? 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순서를 나열하는 건 언제나 P입니다. 4개 중에 3개를 하는 거. 맞아? 이해가죠? 그럼 다시 말하면 5팩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얘까지 이해가시죠? 2880 여기까지 계산하세요. A랑 B랑 있는 경우와 B랑 A랑 있는 경우가 같은 경우야 다른 경우야. 그거 하나만 구별하면 끝이야.
다른 경우면 순열. 두 가지를 한 경우로 보면 조합. 조합은 C. 순열은 P. 이해 안 가요? 가는데 그게 문제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잖아. 나열. 그러니까 문제가 안 나와 있다면 니네가 직접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정리를 해보는 거야. 예를 들어 볼까? 일반 학생이 5명이니까 여기를 A, B, C, D, E라고 하자. 맞아? 예. 이렇게 그냥 나열을 시켰어. 그리고 얘네들 다 지워버릴게. 얘네들 별표 다 지워버려. 여기까지 가시죠? 그러면 다시 얘네들이 다시 B, A, C, D, E로 줄 섰어. 얘랑 얘랑 같은 경우야, 다른 경우야? 다른 경우가 될 수밖에 없겠죠. 나열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건 순열이야, 조합이야? 순열. 순열인데 어차피 이거는 5개 중에서 5개를 나열하여라. 결국 이거는 5, 4, 3, 2, 1. 5팩이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순열과 조합을 구별하는 방법은 너무 쉽죠. 6개의 숫자를 모두 6자리 자연수를 만든다. 자연수 만든다 그러면은 이거 제외하셔야 됩니다. 맨 앞에 뭐가 올 수는 없다? 0이 올 수는 없다. 맨 앞에 0이 올 수는 없다. 알고 있죠? 시작. 찾아보세요. 자, 대충 갑시다. 자, 시간 관계상. 자, 값이 같다. 빨리 할게요. 제일 큰 숫자가 누구냐? 5를 고정어로 한 숫자지. 맞아? 그 다음 숫자는 누구냐? 4. 5, 4를 고정하고 하나, 둘, 셋, 넷. 맞아? 이해 가죠? 여기가 그러면 4팩이 될 테니까 4팩은 몇이냐? 24. 그럼 여기까지가 24가 나온다는 거야. 맞죠? 그 다음에 5, 4 다음이 뭐냐? 5, 3. 또 5, 2. 그 다음 5, 1. 그 다음 5, 0. 여기까지가 다 24지. 그럼 24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24 곱하기 5. 몇이야? 120. 잠깐만. 여기까지만 계산. 4까지만 계산. 96. 그럼 여기까지가 지금 96이냐? 그러면 110번째니까 지금 50부터 다시 우리가 천천히 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그지? 50 다음에 제일 큰 숫자 누구지? 504.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그럼 몇 가지냐? 3팩이니까 6. 그 다음에 몇이야? 503. 하나, 둘, 셋. 6가지. 12개 합치면 몇이지? 108. 여기까지가 108. 여기까지가 108. 그러면 다시 50 몇이어야 돼? 502. 맞지? 제일 큰 숫자 불러. 502. 그 다음 큰 숫자. 제일 큰 숫자. 4, 3, 1. 끝. 502. 그 다음 숫자. 413. 정답은 얘가 되겠다. 502, 413.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이해 가셨습니까? 예. 이 정도 느낌으로 문제 푸시면은 뭐 왜 상문제냐? 뭐 이 정도 문제 푸시면 되겠죠. 자, 이것도 저는 좀 빨리 풀어버릴게. 책판 잘 보세요. 에이. 6명이 세 곳의 수학여행의 관광지를 가는데 사전 답사를 하려고 한다. 관광지에 적어도 한 명의 선생님이 사전 답사를 하고 싶은데 관광지를 정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자, 이게 지금 포인트가 이해가 안 간단 말이야. 처음에는. 그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 A, 그러니까 세속각을 A고 그 다음에 눈 오름을 B고 섭지코지를 C라고 합시다. 맞아? 그리고 선생님들이 지금 6명이 있는데 자, A는 몇 명 가고 싶어? 예를 들어서 4명. 4명. 좋습니다. A에다 4명을 갔어. 그러면 나머지는 몇 명 가야 돼? 한 명 한 명 이렇게 가야겠지. 그럼 우리가 지금 이 6명을 3개로 뭐 하는 거야 지금? 분할하는 겁니다. 맞지? 맞지? 그러면 또 계속 말해봅시다. 4명, 한 명 갈 수도 있고 또 몇 명 갈 수도 있어? 셋, 둘, 하나. 또 둘, 둘, 둘. 맞지? 이해 가셨습니까? 그럼 우선 우리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이런 식으로 분할을 할 수 있으니까 우선 분할할 수 있는 그 조를 만들자는 거야. 3개로 분할하는 조. 이해 가셨습니까? 3개로 분할하는 조를 만든다. 이해 가셨습니까? 자, 첫 번째 조. 4명, 한 명을 분할을 한번 해볼게. 맞아?
이해 가시죠? 어떻게 하는 거지? 4명, 1명, 1명은 6C4 곱하기 2C1 곱하기 1C1인데 곱하기 얘는 두 개가 지금 같은 거래에 대한 분할이니까 200분의 1 계산하시고, 두 번째 건 6C3 곱하기 3C2 곱하기 1C1 끝. 이거는 6C2 곱하기 4C2 곱하기 2C2 곱하기 3개가 같은 거니까 300분의 1. 자, 이 3개를 다 계산을 한번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맞아? 10, 15, 60. 자, 여기까지가 자 분할이 끝난 겁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여기까지가 분할이 끝난 거예요. 이거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3개의 조로 나눌 수, 분할 조로 나눌 수 있는 거, 이 3개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곱해야 될까? 더해야겠죠. 왜 그런지 잘 보세요. 15, 60, 15. 그럼 방금 말한 것처럼 4명이 한 명 한 명으로 보면 이 4명이 A 갈 수도 있고 B 갈 수도 있고 C 갈 수도 있겠지. 그러면 얘네들을 다시 A로 갈지 B로 갈지 C로 갈지를 뭐 해야 됩니까? 배분을 해야 할 거 아니야. 이해 갔지? 그럼 그게 몇 팩이 되겠어? 3팩이 되겠지. 그 모든 3팩이 여기에 곱해줘야겠지. 이해 가셨습니까? 몇입니까? 3팩이? 6을 곱해주시면 되겠죠. 이해 가셨습니까? 이 느낌으로 문제를 푸시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540이다. 이렇게 문제를 푸십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뽀개버립시다. 요거 지금도 모르는 친구도 있더라. 이거 뽀개버립시다. 그냥 이거 대진표를 지금도 잘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대진표는 진짜 넘사로 쉬운 게 대진표죠. 이거 그냥 공짜 문제죠. 이거 풀어봐시죠. 몇 나오는지. 대진표입니다. 대진표가 바로 분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자, 대진표는 두 가지만 보면 됩니다. 간다. 자, 칠판. 자, 제일 꼭대기를 봐. 꼭대기에서 지금 여기까지 올라올 건데, 여기까지 이게 이제 여기가 이제 결승이잖아. 맞지? 이제 우승자를 뽑는 건데, 여기서 나눠지는 게 지금 두 갈래지. 그리고 지금 여기 보이냐? 여기? 요렇게 이게 먼저 첫 번째야. 맞지? 그러면 두 개로 분할할 거야. 어떻게? 몇 명을? 6명을 3명씩. 그러니까 6C3 곱하기 3C3에 곱하기 200분의 1로 정리가 되겠지. 됐어? 그 다음 그럼 여긴 끝났어. 됐어? 그 다음 걸 내려와. 여기로 내려와. 여기만 생각해. 여기만. 그러면 여기는 지금 어떻게 분할이 된 거야? 1명, 2명. 맞아 안 맞아? 여기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다음 거 내려오면 됩니다. 맞아? 그러면 3명을 어떻게 나누라는 거야? 2명, 1명을 나누라는 거지. 그치?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는 그냥 어차피 3명이니까 3명 중에 그냥 1명만 찾으면 되는 거야. 어차피 나머지는 그냥 다 분할되는 거니까. 맞아? 그러면 어떻게 되면 돼? 다시 할게. 곱하기 3명 중에서 1명을 찾아라.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여긴 끝났어. 여기도 마찬가지야. 3명 중에서 2명, 1명으로 분할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얘를 해도 괜찮고 얘를 해도 괜찮아. 3명 중에서 1명 뽑으면 되겠지. 이해 가셨습니까? 3명 중에서 1명을 뽑아라. 끝. 이게 그러면 대진표가 되겠습니다. 됐어요? 이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다시 처음에는 맨 꼭대기로 올라가서 여기에서 갈라지는 애 2개로 분할을 한다는 건 이렇게 두 가지를 다 쓰셔야 돼요. 하지만 두 번째부터는 여기서는 얘를 뽑느냐 이 2개를 뽑느냐 둘 중에 하나만 뽑아도 어차피 대진표가 작성이 되기 때문에 이해 가셨죠? 여기서는 1명을 뽑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해 갔죠? 그 느낌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하나 더 풀어봅시다. 이번엔 이 대진표. 굿. 똑같은 거야. 자, 결승전을 보셔야 됩니다. 결승전. 자, 풀어보자. 얘가 결승이야. 여기서 갈라진 애들을 봐야 돼. 맞아? 여기서 갈라진 애들은 지금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갈라지는 거 맞겠지? 맞아? 그러면 몇에서 전체가 몇이야? 6에서 2개로 나누고 몇 개로? 4에서 4개로 나누면 되겠지.
자, 이제 내려왔어. 자, 여기서 내려왔어. 여기서 보자. 여기서는 둘을 나눌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그냥 끝난 거야, 얘네들은 더 이상 해줄 게 없어. 근데 여기서 보자, 여기다. 이 다음 과정에서는 몇 대 몇으로 나눠? 그러니까 분할 어떻게 해? 2대 2. 두 명을 하는 거 맞겠지? 그치? 여기까지 가시죠? 그리고 다시 또 여기서 내려와서 다시 또 뭐 합니까? 다시 또 이렇게 되는 거 맞겠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 번 더 이렇게 가는 거 맞겠지? 맞지?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둘을 분할을 해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는 4C2가 되고 한 번 더 가야 돼. 2C2가 되고 200분의 1이 된다. 이렇게까지 정리하셔야 됩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가십니까? 다시 여기서의 차이는 분할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죠. 그러면 얘가 지금 여기까지 내려온 거 맞죠? 여기까지 괜찮아? 여기에서는 다시 한 명, 두 명으로 끝난 거니까 얘 잡아주는 거 맞겠지? 이해 갔죠? 이해 갔죠? 다시 이쪽으로 다시 들어와서 얘는 똑같이 2명, 4명으로 오는데 여기서는 더 이상 해줄 게 없는데 여기에서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다시 둘로 분할이 된 거야.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넣었는데 여기서는 다시 한 명 한 명이니까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지. 됐죠? 이 정도 구별.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대진표 끝내봅시다. 자, 이번엔 몇 단계냐면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까지 가야 돼. 해봐 이거는. 시작.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까지 가셔야 됩니다. 자, 이거 한번 구하러 갑시다. 계산은 뭐 간단하죠. 자, 여기를 기준해서, 자, 꼭대기에서 기준해서 여기 두 갈래로 나눴으니까 이렇게 나누시면 됩니다. 맞죠? 그럼 전체가 몇 개냐 지금? 9개에서 5개, 4개로 나눈 거니까 9 컨비네이션 5개, 그 다음에 4 컨비네이션 4. 여기까지 가시죠? 자, 그러면 한 블록이 끝났어. 그러면 여기까지 왔어. 자, 얘만 생각해.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두 블록으로 가는 거야. 맞죠? 그러면 얘는 3하고 2로 잡는 거 맞겠지? 그럼 다시 할게. 얘는 다시 몇 개 중에서 5C3에서 2C2로 가는 거야. 자, 그럼 여기도 이제 끝났어. 됐지? 그럼 얘는 어차피 1대1이니까 끝난 거고 여기서 봐봐. 여기서는 다시 몇 개로 분할해? 2명, 1명이지. 2명, 1명이면 어차피 3명 중에 2명을 뽑을 거냐 3명 중에 1명을 뽑을 거냐 그것만 선택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3C1 여기까지 가십니까? 그럼 얘는 끝났어. 얘는 더 이상 끝. 자, 이쪽으로 넘어옵시다. 맞죠? 여기서는 지금 여기까지 왔으니까 여기가 지금 두 갈래로 나오는 거야. 그렇지? 이건 몇이야? 둘이니까 뭐가 되는 거야? 2C2 200분의 1 여기까지 가세요? 이 세 개를 다 뭐 해야겠까? 나와서 더합니까? 끝까지 내려가는 거잖아. 끝까지 완성돼서 내려가는 거니까 나온 것들을 싹 다 곱하셔야 됩니다. 숫자가 커집니다. 숫자 몇 나오냐? 12340 여기까지 나오셔야 돼요. 그러면 대진표를 작성하는 거는 너무 쉽기 때문에 한번 이건 그냥 공짜 문제에 해당이 돼. 아무리 어려워도 이건 공짜 문제가 돼. 맞지? 근데 이 정도의 공짜 문제를 중요한 건 선생님 이런 거 있어. 봐봐. 맞추는 거에 목표를 두지 말고 빠르고 정확하게 해서 시간을 세이브하라고. 그러려고 하는 거야. 알겠니? 이 문제를 못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빨리 맞춰서 세이브하면 다른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이 정도 문제에서 선생님이 그걸 다 풀어준 거니까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그다지 어렵지 않으니까 대진표 문제는 내려갈수록 그 경우를 찾아보면 훨씬 더 쉽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얘들아 그냥 이거 다시 한번 좀 쉽게 설명할까 그냥? 잠깐 볼래? 이거 잠깐 봐봐. 자, 선생님 그냥 쉽게 설명할게. 잘 보세요. 자, 이것도 신경 쓰지 마시고 이것도 신경 쓰지 마시고 965는 잘 보세요. 그냥 이거 두 개는 신경 쓰지도 마. 그냥 얘만 신경 써봐. 얘만. 됐어? 자, fx가 gx보다 크다고 했는데 잠깐만. fx가 지금 봐봐. 2차 함수인데 지금 아래로 볼록이지. 그러면 여기는 음수지. 맞아? 그러면 얘를 이렇게 넘기면 fx가 마이너스 gx가 되고 얘가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그리고 여기가 자체가 무슨 함수야 그러면?
2차 함수가 되겠고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야 음수야? 양수. 양수가 되겠지. 예. 그러면 다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이 그림만 그려봅시다. 예. 이 그림만 그려봅시다. 잘 보세요. 이 그림만 그리면 이런 느낌 아닌가? 봐봐. 이 그림만 보세요. 이 그림만 봐봐. 근데 지금 얘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것만 잡아줄게. 이것만. 그림만 잡아줄게. 오케이. 얘가 이 함수를 hx라고 합시다. 됐어요? 예. 그 hx의 함수가 2의 x-a에 대한 제곱에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5. 자, 여기까지. 자, 근데 사실 이것도 필요 없어. 필요 없고. 예. 자, 봐봐. 칠판 잘 보세요. 0에서부터 3 구간에서 얘가 0보다 크면 되는 거지. 예. 맞아? 자, 0 보이세요? 자, 더 쉽게 할게. 0, 1, 2, 3 여기까지 됐어요? 예. 자, 그러면 포인트가 뭐냐면 간다. 자, A가 뭐인지 알아 몰라? 몰라요. 모르지. 그럼 경우만 한번 해볼게. 자, 첫 번째 경우 A가 이렇게 생겼어. 이 경우는 A가 지금 0보다 아래에 있을 때야. 맞지? 근데 지금 여기 보이시죠? 여기 이 구간일 때만 얘가 0보다 크면 되는 거야. 이해돼? 그러면 어차피 여기 있는 순간이 최저 아니야? 이 그림일 때? 예. 맞아? 여기가 최저잖아. 예. 그치? 그러면 다시 말하면 여기가 A잖아. 맞지? 예. A가 0보다 작을 때는 자 이거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한글만 써줘야겠다. A가 0보다 작을 때는 예. 맞아요? X가 몇일 때? X가 0일 때가 최소값을 갖는다. 맞지? 예. 그러면 X가 0일 때가 최소값이니까 다시 말하면 H에다가 0을 집어넣었을 때 맞지? 예. 그게 0보다만 크면 만족한다는 거야. 얘가 밑으로만 내려오지 않으면 된다는 거냐. 얘가 최소값이니까 맞지? 이해 가셨습니까? 자, 두 번째는 A가 여기에서 여기 사이에 있을 때야. 예. 아무 데나 있으면 돼. 그냥 아무 데나 그려볼게. 예. 아무 데나 그려볼게. 이렇게 그렸어. 자, 아무 데나 그렸어. 맞지? 예. 그러면 최소가 되는 순간이 언제야? 2. A가 그냥 여기 때지. 맞아? 예. 맞아? A가 이 사이에 들어갔을 때지. 맞지? 이 사이에 들어갈 때는 언제가 최소값이 돼? 2. 여기 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A, 블라블라 부자지. 예. 그렇지? X가 그러니까 몇일 때? 뭐야 됐다? 여기다 적을게. A가 0보다 크고 3보다 작을 때는 간다. X가 A일 때가 최소값이 되는 거야. 맞지? A가 되는 순간이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5지.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5가 이번엔 0보다 크면 되는 거야. 맞지? 이번엔 세 번째 그림은 뭐가 되겠어? 세 번째 그림은 A가 3보다 크게 생겼을 때지. 맞아? 이때는 언제가 최소야? 3. 그렇지. 여기가 최소지. 맞지? 맞아? 그럼 다시 여기다 세 번째 구간은 뭐라고 하면 돼? 여기 적게. A가 3보다 더 클 때는 X가 몇일 때? 3일 때가 최소값이야. 맞아? 그러면 H에다가 3을 집었을 때 걔가 0보다 크면 되는 거지. 이렇게 세 가지 분류를 한다는 이야기야. 이해 가셨습니까? 왜 세 가지 경우냐? 그 세 가지 경우가 바로 최소값이 변하는 구간이 딱 세 가지의 그림이 있다는 거야. 이해 가셨습니까? 여기까지만 계산하고 계산은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상황을 잡아주시고 그 상황이 여기에 해당되는지를 보셔야 된답니다. 근데 이 값은 안 나와. 해당이 안 될 거야. 맞아? 그래서 얘하고 얘가 되더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의 문제는 사실 그렇게 대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알겠죠?
제일 중요한 건 구간을 어떻게 나누느냐가 포인트인데 잘 못 그리겠으면 이렇게 구간을 잡아주시고 어느 순간에 이게 되는 건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언제 최소값을 만들 수가 있느냐, 언제 최소값을 만들 수 있느냐를 확인하셔야 돼요. 상당히 고난이도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지? 난이도가 없진 않아요. 난이도가 없진 않는데 이 정도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해석하고 정리하는 정도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맞죠? 근데 만약에 이 구간이 없으면 뭐라고 말하면 될까? 이 구간이 없으면 문제를 바꿔내버릴게. 구간 자체가 없어. 그냥 언제나 얘가 더 커야 돼. 그러면 그냥 끝났습니다. 그냥 이 최소값이 0보다 크면 되는 거야. 이해가 안 가? 가죠?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해 가셨습니까?